개인 상담의 과정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결시에 나타나는 상담자, 내담자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종결시에 나타나는 특징은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저항이 있고 종결에 대한 상담자의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의 과정 중에서 특히 상담의 과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상담의 도입 단계, 두 번째 과정이 상담의 준비 단계, 세 번째 과정이 상담의 작업 단계, 네 번째 과정이 상담의 종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항과 갈등이 나온다. 이 상담에서 저항과 갈등이 나오는 단계가 이 과정인 상담의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이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저항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저항은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의 저항은 상담의 도입 단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저항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종결 단계에서의 저항은 내담자나 상담자가 상담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상담 끝남에 대한, 상담의 마무리됨에 대한 이 저항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우리들은 종결 단계에서도 상담자나 내담자가 저항이 있다. 또 하나 또 새로운 것이 있죠. 상담의 준비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저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종결 단계에 와서는 내담자의 저항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저항도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이 저항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가 상담 종결 단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저항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또 종결에 대한 상담자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하나의 양가 감정이다, 이런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들은 이 종결 시에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상담 종결 시에 상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담 종결 시에 내담자가 보이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 그림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맨 처음에 보이는 마음이 불안입니다.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불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불안, 이런 불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리 보통 마무리 단계에 가보면, 종결 단계에 가보면 뭔가 내담자리 불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내담자와 함께 10회기 상담을 하였는데 마무리 단계에 올수록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또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가 종결 시에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을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 종결 시에 느끼는 감정은 두 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감정이고 하나는 기대감의 감정입니다. 먼저 내담자의 양가 감정이 두려움과 기대감이라, 그러면 내담자가 종결 시에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내담자가 종결 시에 느끼는 기대감이 무엇일까? 먼저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담자는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상담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상담이 종결될 시에 내담자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란 것은 내담자가 이제 상담이 끝난 후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상담 시간에 내담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고, 감정의 정화를 통하여서 그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어떻게 그러면 현실 속에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루면서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과 다른 새로운 대안 행동을 찾았고, 새로운 대안 행동을 찾아서 그것을 상담 시간에 훈련과 연습을 했고,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실제 그의 삶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과제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제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담자와 헤어지고 내담자는 상담자와 헤어지고, 또 상담자의 지지가 없어서 상담자의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와 함께 이 상담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새롭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또 새로운 행동을 찾게 되고, 또 상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익히게 된 것을 가지고 아하!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내담자에게 있어서 양가 감정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불안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받았던 지지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가 나타나는 현상이 오래된 자신의 정상을 새롭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상담을 통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이 이 상담자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가져왔던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가 이 상담자 헤어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뭔가 새로운 문제를 계속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상담이 그렇잖아요. 상담의 종결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상담의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파악된 주호소 문제를 가지고 이 상담이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근데 그 주호소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상담 시간에 이번 상담 기간 동안에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내담자는 이 상담자의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상담자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때 상담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칼 로저스가 말했습니다. 칼 로저가 상담자가 지녀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 태도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존중이고, 두 번째는 공감적 경청이고, 세 번째가 진실성 그리고 일치성이라 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공감입니다. 함께 공짜 느낄 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 그래서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 마침에 대한 두려운 감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기대감이 있을 때 상담자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을 해줄 때 이런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안과 기대감을 상담 종결 시에 잘 다뤘을 때에, 공감을 해줬을 때에 세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내담자는 이 상담자의 공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택을 명확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선택은 내담자가 이 상담의 작업 단계를 통하여서 그가 자각하게 된 것, 첫째는 자각하게 된 것, 두 번째는 새로운 대안 행동을 찾은 것, 이것을 명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내담자는 상담자와 이별하고 정서적인 지지가 없다 할지라도, 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상담자가 이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공감을 해줬을 때에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담자가 상담 종결 시에 갖게 되는 양가 감정을 상담자가 잘 공감해주고 잘 처리해 주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내담자는 더 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